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환골탈태 거듭나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2년 뒤 대선에서 다시 지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당이 상당 부분 영남 좀 영남에 좀 고착된 그런 성격이 강해졌는데 예. 이 상태로 다시 가가지고 2년 뒤 대선에서 또 지고 그다음 또 2년 뒤 총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때는 그 전에 당이 공중분해되든가 아니면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영남 자민련 완전 영남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2년 뒤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나라에도 희망이 생기겠지만은 우리 보수 정당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러려면은 이 21대 국회 임기 첫 해 1년 안에 이 1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이 1년 안에 당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도 쭉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그 바탕에서 나머지 1년 동안에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그러니까 당 대선 후보 경선을 잘 치르고 좋은 후보를 세우고 또 1년 뒤에 전당대 치르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당대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대선 대선 경선. 후보 전당대회 네, 대선 후보. 경선 전당대회를 치르고 해야 우리 당이 회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첫 1년이 저는 운명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이 1년 안에 당이 완전히 새로워지면 나머지 1년 가지고 대선을 잘 치러서 의미 있는 정권 교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 1년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변화와 계획을 못 이뤄내고 1년을 허송하게 되면은 나머지 1년 동안에 의미 있는 대선 도전을 할 수가 없고 2년 뒤 대선도 뭐 하나만한 대선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첫 1년에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던져서 당을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일에 저는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누가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선택해준 뽑아준 보수 진영의 대표로 선출해준 당선자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당선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책임자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 책임을 이 당선자 81명에게 뽑아주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4년은 보수정당의 미래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끌고 가라고 좀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할 것도 당신들이 앞장서서 반성하고 잘못을 규명하는 거 진단하고 규명하는 것도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전 계획과 쇄신의 비전도 당신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라. 당신들이 입법으로 그걸 반영을 하든 당헌 당규를 고치고 정강정책을 고치든 아니면 당신들이 또 당선자로서 또 2달 뒤에는 또 현역 국회의원이 되는데 한 달 뒤에 내려놓을 게 있으면 당신들이 또 내려놓고 당신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국민 대하는 거 그 하나하나에서 그런 개혁됐던 모습을 보여주라.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라. 그 보여줄 주체는 바로 83명 당신들이고 그거 할 책임자로서 우리가 이번에 뽑아준 거다. 그 당신들이 해라는 거. 그 주체가 이 84명이 주체고 이 83명이 주체가 돼가지고 김종인 비대위가 이번에 언급이 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의 그런 그 좋은 개혁 방안 이런 것도 있으면 당신들이 그거 다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받들어서 실천해라. 그리고 당신들 뒤에 있는 보수 진영의 이 많은 전문가들, 실력 있는 사람들, 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당신들이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용광로에 녹여 가지고 큰 국가 발전 비전을 만들어내라.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주체는 기본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 총대 미고 해야 될 사람들은 84명의 당선자들이고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나라 걱정하는 보수 진영 전체의 에너지를 이 84명이 또는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정당 조직을 통해서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용광로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보수 진영 국회의원은 44명이지만은 그 뒤에는 수천만의 보수주의 가치를
저기 추구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 국민들의 나라 걱정, 또 이 우리 국가가 개혁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그런 문제 인식과 대안,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전문 분야별로 또 그 컨텐츠별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당헌 당규 정강 정책 또 정당의 활동 이런 걸 다 녹여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 보수주의자 전체 스크럼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딱 짜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모든 걸 그래서 결집을 해내야 되는 당과 것이고. 당신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요. 아.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비대비가 좀 문제인 게 그거 하라고 뽑아줬는데 임기도 시작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딴 데 외부인들 모셔가지고 당신들이 해주세요. 당신들이 좀 반성해 주시고 우리 대신 당신들이 사과할 것 좀 사과해 주시고 국민들 앞에 또 우리 당의 문제점을 당신들이 좀 진단해 주시고 네. 또 대안도 당신들이 좀 만들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좀 우리 볼일 좀 볼게요. 이런 구도라서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나 싶은 거죠.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그 국가 의식, 국민에 대한 의식의 진정성,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애국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라는 말 많이 쓰고 네. 국민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당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걱정을 늘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라 발전하도록 또 국민들이 잘 살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수 정당의 존립 기반의 토대의 첫째 토대가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다른 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야죠. 정말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나라 사랑해서 정치하는 건지, 국민들한테 도움 되려고 정치하는 건지, 만약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21대 국회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시 보고,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요 믿음 정도는 딱 회복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국민 통합이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끌고 가는 하나로 안고 가는 그 가치가 국민 통합이란 가치가 보수 정당의 가치인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라 전체를 우리가 늘 별로 책임진다고. 이렇게 못 들어본 이야기라서. 아니요, 보수는 늘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는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을 해왔고, 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고, 주체고, 나라의 국가 굉장히 책임자고, 이게 보수의 기본 의식 아니었습니까? 그럼 5천만 국민 전체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국민인 건 진보까지 아니겠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실제로는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 속에도 벌써 이게 민주당 맨날 문재인 정권 평가를 욕하지만 우리 속에도 지역적으로 요 지역은 우리 지역, 저 지역은 남의 지역, 요쪽 그리고 계층적으로도 요 계층은 우리한테 표가 되는 사람들, 요 계층은 표가 안 되는 사람들, 요 세대는 우리 편, 저 세대는 저쪽 편,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야 될 지역, 계층, 세대. 저쪽은 열심히 해봐야, 투자해봐야 효과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대충 그냥 하면 된다. 이런 편가른 국민들 편을 가르는 게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쪽이 바로 우리 지지자 되거나 우리 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은 보수라면은 기본 정신 자세, 마인드는 우리 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우리 지지자든 반대자든 다 안고 간다는 그 의식을 빨리 좀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게 흐릿해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소외되고 위축되고 그래 돼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 국민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보듬고 도와주는 걸 우리 당 활동의 주축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 챙겨도 안 살펴도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 갖추고 배경 갖추고 그런 자산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잘 살게 놔두고 이 사회 안에서 그보다 그 밑에 계층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사회적 약자 말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게 우리 보수 정당의 역할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그리고 보수정당의 역할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보수 정당의 역할이지. 따뜻한 보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잘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 같이 빌부터 가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소통을 잘 해야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고민하는 거 이런 거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힘들어하는 목소리 듣고 그래서 그 아픔을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러면 소통이 잘 돼야죠. 그리고 현장을 바닥을 늘 찾아가는 보수정당이 돼야 되고 그걸 빨리 우리는 좀 우리 미래통합당이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 제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원래 우리 보수정당이 자랑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유능함이 있죠. 도덕적으로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실력 하나는 우리가 진보하고 우리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전문성이 있고 컨텐츠 있고 실력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있고 이런 우리가 잘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야당하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 진짜 컨텐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제대로 공천을 통해서 충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국민들 눈에 보수 정당을 일 잘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발목 대안 없이 발목만 잡는 사람들로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그 실력을 회복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하고 적어도 일은 저 사람들이 잘한다.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들이 잘 해결하고 저 사람들이 대안이 있는 집단이다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보수 진영에 국회는 못 됐지만은 내로라 하는 능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당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끌어모아야 실력이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문제보다도 우리 당의 문제가 더 그 우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당이 그걸 만약에 내일 이 전국위원회에서 그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당에서 특히 84명의 당선인들이 이 비대위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김종인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한 이 84명의 당선인들이 그중에 절반 가까운 41명은 국회의원 처음 되는 분들.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별 책임도 없고 보다 좀 참신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분들조차도 초선 41명 또 재선 뭐 19명인가 3선 15명 4호선 9명 모두가 우리는 이 당 국민들로부터 우리 불신받고 있는 이 당의 현실에 대해서 반성할 의사가 없어. 또 국민들 앞에 사과할 의사도 없어.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했는지 진단할 능력이 없어. 원인 규명하거나 진단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잘못을 고치거나 개혁하거나 쇄신할 능력이 없어. 이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제가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표현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뒤에서 빠져서 누구 이제 메시아 같은 분 한번 모셔다가 그분이 뭐 좋은 방안 제기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따라가면 돼. 그리고 시킨 대로 하면 돼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처럼 비참한 패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는. 네. 그래서 들어올려는 김종인 대표보다도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당신들이 보수 정당이 가진 20대 국회의원들은 이제 일단 끝나는 거니까 네. 이번에 당신들 83명을 뽑아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보수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진단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해서 한번 환골 탈퇴시켜 보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어렵게 표 찍어가지고 국회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보내줬는데 첫 장부터 우리는 그런 거 할령이 안 돼요 하고 뒤로 빠져버리고 외부에서 모셔다가 그분한테 우리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뒷전에 물러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20대 국회 4년 동안에 비대위 3번 했고 이번까지 하면 4번째, 그렇죠. 4년 임기 중에 4번째까지 하게 되는데 3번을 하고도 아무런 당의 변화도 없었고 달라진 것도 없었고 국민들이 신뢰 회복도 없었고 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고 해야 될 주체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이 뒤로 다 빠져버리고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책임 없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한 데에서 근본적으로 이게는 될 수가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21대 시작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모르나?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될지 모르나?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우리 진단 안 되나? 뭘 고쳐야 되는지 국민들이 우리한테 뭘 바라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거 하자. 반성하고 문제 진단하고 대안 찾아내고 실천하자.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고 국민이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그거다. 비대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예 하지 말자. 예. 하더라도 전당대회 개최될 때까지 한 2-3달 정도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당의 쇄신과 개혁 자체를 남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지도부가 붕괴됐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되는 과정을 맡아줄 그래서 총선 뒷수습도 하고 개혁 쇄신에 전당대회가 개혁 쇄신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당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비대위는 뭐 할 수 있죠. 김종인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 그 물망에 오르는 분은 그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대선 후보도 만들고 예. 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토대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선 후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해에 네.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여부가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 바탕에서 나머지 1년 동안에 그다음 1년 당내에서도 동안에. 나오고 외부에서도 또 좋은 인물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좋은 판을 벌여서 좋은 후보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은 이 1년 안에 당이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벌써 2년 뒤 대선까지 가 있어요. 대선 후보도 자기 또 손으로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의 어쨌든 자산 중에 한 사람인 지금은 이제 그 무소속이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 또 우리 당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인 안철수 이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폐기 처분했어요. 본인 입으로. 역할 끝났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본인이 심판자 역할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후보는 40대로 경제 전문가로 만들겠다고 벌써 자기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후보는 당이 거듭난 바탕에서 우리 다 의원들, 당원들 또 우리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진영의 수많은 국민들의 뜻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인물이 세워지는 거지. 특정 인물이 딱 정해놓고서는 나 이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 거야. 그러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거 자체가 당과 또 보수 진영의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고 발상을 하시는 분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당을 개혁하겠다는 게 저는 개혁은 개혁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일방통행적인 별칭이 짜르잖아요. 일방통행적인 마인드인데 그 자체가 개혁해야 될 마인드인데 그 마인드에서 개혁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본인이 설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회생을 위해서 또 정권 재집권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거를 자기 혼자서 좋은 방안 딱 던지고 신문에 맺으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 의원들이 그걸 실천하고 당원들이 실천하고
또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그걸 실천할 때 그게 꽃을 피우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게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실천해야 될 현역 의원들, 당직자들,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 또 보수의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해서 그분들이 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이 옳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우리가 좀 계획이 될 거야. 바뀔 거야. 그리고 희망이 생겨.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 칠 거야. 라고 설득이 돼서 같이 실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권 달라는 건 무슨 표현인가 하면 그 설득의 과정을 머릿속에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 과정을 지우고 있고 그 내가 결정하면 니들 무조건 따라와야 돼라는 게 정권의 의미거든요. 설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권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설득력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려면 설득해서 설득이 된다면 권한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실천할 텐데.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 그것도 당헌 당규까지도 초월하는 정권을 달라고 말할 때는 내가 결정하면 의총도 그냥 의미 없고 의원들도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따라 해야 되고 의총도 그냥 프리패스 무사 통과. 의총 그냥 거수기로 생각하고 전국위원회도 그냥 요식행위로 통과하고 전당대회도 모여서 내가 딱 결정하면은 토론도 필요 없어 그냥 무사 통과야. 이런 마인드의 표현이 정권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당이 그런 방식이 계획적인 당 운영입니까? 계획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 설명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오기 전에 들은 거는 우리 재선 의원 그룹에서도 예. 이런 중요한 사안은 당선자 대회를 먼저 이뤄야 된다. 당선자 대회에서 삼선 우리가 재선 그룹이 당선자 대회에서 우리의 잘못이 뭔가,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참패를 당했나, 국민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고 불신하나, 이걸 제대로 한번 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한번 규명하고 정리를 하자. 그 바탕에서 당이 앞으로 가야 될 계획의 방향 이런 걸 정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그럼 지도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를 하자. 그 정리되면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에 열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제도화하자라고 당 지도부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든요. 선당선자 대후 전국위원회를 요구를 했는데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고 전국위원회 먼저 열고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당선자 대회를 그 다음 날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고 순리에도 안 맞고 당의 공식 정치적 절차에도 안 맞은데 근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삼선들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재선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선자 대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열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재선들이 이야기할 때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 지도부라는 게 최고위원회라는 게 예. 조경태 최고위원회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은 그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예. 나머지 이번에 나머지 모두 이제 낙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뜻을 모았다는 건가? 그렇죠. 예.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끝나고 난 뒤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막 주장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더라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처음 당선된 41명의 초선 당선인들은 당내 상황을 그렇게 꼼꼼하게 잘 모르거든요. 예. 지금 솔직히 뭐 당선 인사하고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중대한 지도체제 문제는 당의 제1 좀 현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저 재선 이상도 그렇지만 초선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이란 건 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서 저런 면이 있었구나, 거기에 저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요걸 놓고 내가 판단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구나. 이게 토론의 의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의사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개별 의사를 물어보면 의미가 있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이 사안이 어떻게 중요한 사안이고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포인트를 주로 봐서 판단해야 되고 이런 건 과정이 전혀 없이 불쑥 물어보면은 대개의 초선 당선자들은 뭐 당이 정하면 일단 그대로 따라가주는 형태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